안녕하세요. 제7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강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강의인데요. 우리가 AI를 이때까지 배워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I가 어떤 식으로 AI 시스템들이 만들어서 공급이 되는지 사용되는지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 TV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듯이 이런 로봇형 인간이 있죠. 로봇형 AI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혼자서 단독적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단독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장에서 이 로봇가 자동차를 조립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서버에 접속이 되거나 아니면은 여기 단독으로 프로그램이 돼 갖고 단독으로 그 프로그램 된 대로 움직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리하는 요것도 조립하는 거죠. 조립하는 로봇. 이런 거는 군사용으로 쓰는 로봇. 예. 이런 로봇들인데 이 로봇들은 단독형 또는 연결합니다. 이와 반해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장치를 핸드폰이라고 보면은 이 엣지를 통해서 중간 단계에 서버가 하나가 있으면은 엣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없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센터에 있는 서버로 연결해서 이렇게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치에서 일부가 돌아가고 엣지에서도 돌아가고 중앙 서버에서 돌아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와 서버 간에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동작하는 이런 형태로 현존하는 AI 시스템이 구성해서 동작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실제적으로 쓰이고 있는 형태를 보면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부분을 다시 성능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서버에서 돌아가는 AI는 우리가 현재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하고 있는 LLM AI라고 합니다. 자, LLM AI는 이 서버에서 돌아가니까 얘가 성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고급 성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고 가격이 한 장에 GPU 하나에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최고 성능을 발휘해 주는 것들은 이제 LLM AI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디바이스용이라고 있었죠. 이렇게 말단에 쓰고 있는 거. 말단에 쓰고 있는 것들은 단말기급으로 해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셋탑박스 있죠. IP 셋탑박스, KT나 SKB, LG U+에 TV 신청을 하면은 설치해주는 단말기 있죠. 거기서 음성으로 말하면은 알아듣고 채널을 바꿔주거나 노래를 틀어주거나 해주는 장비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핸드폰에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온 디바이스 AI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가 동작하는 거는 피지컬 AI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신문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 보면은 이 온 디바이스의 피지컬 AI, LLM AI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LLM AI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는 다 엔비디아고요. 소프트웨어는 이제 챗GPT라든지 중국에서 만든 딥시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만든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자들이 선택을 해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LLM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만든 챗GPT 같은 경우랑 국내에서 만든 이 LLM하고 성능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만든 거는 잘 사용을 하지 않죠. 대부분
돈을 한 달에 사용료를 내더라도 미국에서 만든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경쟁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쪽에 온디바이스 쪽이나 이 피지컬 쪽에서 우리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이쪽에다가 그 강하게 추진하려는 전략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하드웨어가 엔비디아만 다 있고 여기에는 하드웨어가 보다 성능이 떨어진 삼성에서 만든 그 스트롱 암 베이스의 코텍스 이제 CPU를 사용을 해도 되거든요. 예. 이쪽 밑으로는 여기 굳이 엔비디아를 사용하지 않아도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가전에서 특히 많이 쓰겠죠.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기타 세탁기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데 가전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전이 많이 팔리니까 이쪽에다가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버를 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생산 공장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로봇 부분도 이제 강하게 밀려고 하죠. 그 로봇 부분은 특히 이제 현대 자동차가 그 미국에 있는 그 로봇 회사를 하나 인수했죠. 그 인수를 해갖고 공장형 그 로봇을 만들어 갖고 그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드웨어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쪽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예, 물론 이쪽에도 하드웨어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부품 부분, HBM 부분이 있는데 HBM은 하이닉스가 여기다 담당하고 있죠. 하지만 요게 핵심이 있는 GPU 부분은 우리가 못하는 거죠. 여기 있는 GPU는 우리가 해요. 어떻게 하냐면 스트롱 암에서 라이센스를 받아갖고 그 GPU를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의 핸드폰 코텍스 칩이 있고요. 국내에서 이제 몇 개 회사에서 이걸 만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여기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류를 이렇게 보시면은 자, 그 중에 우리 LLM AI 쪽은 어떻게 동작하느냐, 챗GPT가 어떻게 동작하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질의를 해요. 질의를 말이나 문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영상이나 동영상, 그 다음에 정지 영상 이런 것들을 그 챗GPT한테 물어봐도 이 영상 속에서 사람이 울고 있는지 넘어졌는지 뭘 하고 있는지도 이 챗GPT가 알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입력하는 것들이 문자, 영상, 음악도 이렇게 입력이 돼요. 음악을 이렇게 입력을 시켜서 누가 작곡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얘가 답변해 주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매체가 미디어가 문자,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커버가 되도록 이제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커버되는 것을 멀티모달 방식이라고 하죠. 멀티모달 방식으로 급격히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입력만 멀티모달 되는 게 아니라 출력도 마찬가지로 그 멀티모달 방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문자, 영상, 음악으로 해서 출력이 되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는 거를 이제 LLM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샘플로 예제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가 PC나 핸드폰에 보면은 이렇게 챗GPT를 설치하면은 이게 문자로 하든 말로 하든 얘가 알아듣죠. 예, 텍스트로 입력을 하든, 예, 여기 비디오로 입력을 하든, 오디오로 입력하든 얘가 입력을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해주고 있고, 자, 요 그림은 뭐냐면은 여기는 수노 AI라 그래갖고 이게 말로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음악을 만들어줘요. 자, 아까 여기 응답으로 음악 나온다 그랬죠? 자, 이게 수노 AI는 음악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요 베오3라는 AI는 뭐냐면은 요걸 말로 이렇게 하면은 동영상을 만들어줘요. 예. 자, 여기도 아까 본 것처럼
꼭 영상을 내어야 영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로 해도 영상이 나오고 영상을 해도 말로 나오고 영상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다양하게 서로 크로스로 응답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술이 발전되어 나올 거예요. 자, 요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편집기를 이렇게 제가 샘플로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말로 하면은 동영상이 만들어주고, 여기는 동영상을 편집하는 툴이에요. 여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장면을 하고 목소리하고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기 자르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체크하고 어떤 부분은 자르거나 합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런 이제 편집 툴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수노 AI가 음악을 만든다 그랬죠. 자, 이 부분은 또 다른 이제 제가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이 수노 AI 들어가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음악을 앨범을 하나 만들어 주죠. 이렇게. 자, 제가 여기 샘플로 못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이건 돈 내야 돼요. 수노 AI는 워낙 이게 성능이 좋아갖고 돈은 무조건 받습니다. 돈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가입을 안 했습니다. 안 해갖고 그냥 샘플만 이렇게 했고요. 야, 물론 여기 테스트용 짤막하게 음악을 만들어 주는 거 있는데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써버리면 무조건 돈 내는 구조로 가게 돼 있어요. 자, 또 다른 예제를 보면은 이제 목소리를 복제를 하거나 생성하는 AI가 있어요. 근데 목소리 복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럼프 목소리를 갖고 그 문장을 넣어주고 이 문장을 트럼프 목소리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얘가 트럼프 목소리로 만들어줘요. 복제하고 생성을 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한국말도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디다 응용하냐면은 이제 돌아가신 분, 죽은 사람 목소리를 만들어내거나 그런 데도 이제 쓰이는 거예요. 자, 여기는 또 뭐냐면은 자, 이거는 목소리 복제가 아니고 만화를 만들어 줍니다. 자, 만화를 생성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말로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해갖고 무슨 만화를 만들어 줘 그러면은 이렇게 만화가 이렇게 장면을 가는 만화를 만들어 주는 사이트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LLM을 이용해서 다시 정리하시면은 이 LLM을 이용해서 음악도 만들고 목소리도 만들고 만화도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고 이게 다 만들어 주죠. 여기다가 문자든 영상이든 음악이든 입력을 하면은 얘가 알아듣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 결과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LLM AI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는 뭐냐? 이거는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KT나 SKB, LG U+에 신청하면 이런 거 설치해 주죠. 예. 여기서 이제 말을 하면은 채널을 돌려줘, 노래를 틀어줘 이렇게 하면 얘가 말을 알아듣고 그 채널이나 노래를 틀어줘요, 그죠? 자, 이런 거 갖다가 온 디바이스 AI라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 핸드폰에서 우리가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 GPU가 엔비디아 GPU가 비싼 GPU가 안 들어가요. 여기는 요 정도 음성 인식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약한 이제 암칩이 스트롱암이라는 암칩을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것다가 이제 GPU라고 안 하고 예, GPU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NPU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요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에는 이제 AI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쿠다라는 기능이 들어있고 여기는 안 들어있습니다. 예. 여기 들어있는 게 이 값 때문에 비싸겠죠. 여기는 안 들어있어 갖고 저렴합니다.
자, 이런 AI를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합니다. 이거 내년부터 정부에서 이쪽 부분을 이제 점차 키우려고 우리 가전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이걸 키우려고 정부에서 그 연구 자금을 많이 지원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또 다른 이제 AI가 이제 피지컬 AI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예,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자율적으로 혼자서 독단적으로 그냥 주어진 일을 알아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게 로봇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이제 혼자서 돌아다니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가 있죠. 자, 요거는 음식을 해주는 로봇입니다. 예, 음식을 해주는 로봇. 이렇게 음식을 해주는 로봇. 이거는 뭐냐? 이거는 쿠팡이라든지 이런 게 그 주문하면은 창고를 이렇게 짐을 이동을 시켜주는 이런 로봇이에요. 여기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이런 로봇들이 를 갖다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은 음식을 이렇게 자동으로 쭉 날라주는 그 로봇 있죠? 자, 그것도 피지컬 AI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또 다른 예를 또 보시면은, 자, 이 드론, 혼자서 날아가는 드론, 이런 드론, 그 다음에 택배 주는 드론, 그 다음에 자율형 자동차, 예, 가만 앉아서 이제 알아서 그 차가 운전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피지컬 AI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보시면은 LLM AI, 온 디바이스 AI, 피지컬 AI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에서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많이 팔릴 수밖에 없으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이제 정부가 이쪽에다가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으로 해서. 자, 그 부분은 이제 이용자별로 이제 아까 얘기한 이 부분을 나눠 보시면은 요 LLM AI는 개인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만 핸드폰에서 쓰는 게 아니고 기업도 가져가 쓰고 관공서도 가져가 쓰고 다 써요. 어떻게 쓰냐면은 이 가져가 갖고 회사의 수많은 그 문서들 있잖아요. 문서들을 얘가 다 알아서 찾아갖고 알려줘요. 무슨 건으로 문서를 이제 찾아줘. 아니면 세 장으로 만들어줘. 그래프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AI가 그 말을 알아듣고 문서 검사를 다 해갖고 만들어줘요. 자, 이런 식으로 또 얘도 쓰고 다 써요. 자, 온 디바이스 A는 주로 이제 가전이라 그랬죠. 이 가전하고 핸드폰이라고 했습니까? 핸드폰은 개인용이니까 개인용이고 여기 쓰이는 거고, 물론 여기도 핸드폰 쓰고 있으니까 그 핸드폰이 이제 요 기업체에 있는 AI 시스템과 연결되면은 이제 이 사람들도 업무용으로 다 쓰겠죠, 그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이 온디바이스 AI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랬죠. 왜냐면은 여기 들어가는 게 아까 샘플 예로는 이제 세타 TV라든지 이런 거 얘기했지만 그 업무용 핸드폰 이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업무용으로 쓰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 통신 장비들이 업무용으로 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회사 일할 때만 이제 쓰라고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무전기 같은 거,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는 이제 로버트라 그랬죠. 로버트는 사실은 이쪽 중소기업하고 이쪽이 많이 쓰이겠죠. 그죠? 이쪽에 이제 생산용으로 많이 쓸 겁니다. 이제 이쪽 밑에 중소기업 밑에 있는 소상공인들, 예. 여기 소상공인도 이제 로봇을 쓰겠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음식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랬죠. 예, 그런 것들이 요 피지컬 AI를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피지컬 AI로 개인들이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집에서 요리해 주거나 청소해 주거나 이런 것도 있죠. 예. 이게 나중에 나올 겁니다. 모든 집마다 빌트인 로봇 해갖고 청소해주고 요리해주고 그 문 감시해주고 뭐 빨래해주고 이런 것들 해주는 것들, 기존에 사람이 했던 것들을 자주구리한 것들을 이 로봇가 다 해줄 겁니다. 그럼 사람은 들어가서 자기 할 일만 하면 되죠. 그죠? 빨래, 청소, 뭐 그다음에 그 옷 개고 이런 것들, 음식 해주고 이런 것들 다 이게 이제 시킬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측면에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측면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 이제 컴퓨터를 개발하든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든지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요런 온디바이스 같은 거라든지 로봇 같은 거 요런 거 만들어야 돼 있죠. 요거 GPU는 우리가 못 만들었다고 치죠. 그러면 요런 거 만들어야 되죠. 요런 거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소프트웨어는 여기 LLM 만들어야 되죠. LLM 여기 들어가는 것도 소프트웨어 만들어야죠. 여기 들어가는 거 만들어야죠. 소프트웨어 개발할 자가 할 게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뭘 쓰냐면 여기 에이전트라고 LLM 만들어 온 LLM 위에 돌아가는 게 있어요. 예, LLM 위에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에이전트. 이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게 자, 이런 에이전트는 이제 AI 쪽에서는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만들어야 된다. 응용 레벨. 기초 레벨은 돌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초 레벨 하는 사람이 개발하는 거고, 응용 소프트웨어는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걸 만들어서 기업체들에서 개인들이고 이렇게 다 쓸 수가 있어요. 이게 해주는 게 뭐냐면은, 그냥 LLM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일반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얘가 다 알아듣고 해요. 근데 이 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회사의 업무에 대해서만 이제 하라고 하면은 얘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잘하게 해주는 경우가 이제 에이전트라는 겁니다. 그 에이전트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그 특정 업무를 잘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A라는 식당에서 짜장면이 10,000원에 팔아요. B라는 식당에서 12,000원에 팔아요. 그럼 뭐 똑같은 에이전트를 쓰게 되면은 여기 소상공인 식당에서는 장사를 못 하겠죠. 그래서 A라는 식당용 에이전트가 만들어줘야 되고 B라는 용 이제 식당용 에이전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B라는 에이전트는 B 식당에서 잘 돌아가겠죠. 예, A라는 에이전트는 A 식당에서 잘 돌아가고, 마찬가지로 A라는 기업의 용으로는 A 에이전트가 만들어졌으면 여기 들어가고, B란 기업을 위한 B 에이전트가 만들면 전용어로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에이전트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이에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 AI가 도입을 되면서 개발자들이 많이 잘린다고 하는데, 잘릴 수도 있는데, 자, 이거를 하게 되면은 개발자에 해야 될 일이 또 많아요. 사실 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요 에이전트 개발이 업종별로, 업무별로 다 개발해야 되거든요. 이게 할 일이 엄청나게 많죠. 예. 이제 향후에 그런 거를 자동으로 또 개발해주는 또 AI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현재로서는 이게 에이전트 개발해야 될 것들이 양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할 일이 많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은 개발자도 할 일이 많고, 이런 AI가 나오면서 더 편해지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줄어들었죠. 여기
직장에서도 줄어들고 집에서도 줄어들고 왜냐하면 빨래나 이런 것들은 다 AI가 이제 할 거란 얘기죠. 예, 단순한 것들은 다 AI가 다 시킬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쓰는 입장, 사용하는 입장에서 오늘은 그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AI가 어쨌든 간에 다양한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 생활을 확 바꿀 것다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오늘 체크를 했으니까 그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